지금 트럼프에 대한 탄핵 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자, 지난 9월 25일 날 NPR PBS 여론조사에는 49%가 탄핵 찬성을 했고, 또 26일까지 한 폴리티코 조사에서는 43대 43으로 동률이었고, 또 이 허핑턴 포스트 유고브 조사에서는 26일까지 한 47대 39, 앞에가 다 탄핵 찬성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인사이더 서베이 몽키 여론조사에서는 53대 43으로 무려 10%가 높게 나왔습니다. 더 힐 27일까지의 조사에서는 47대 42가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조심하기로 유명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트럼프 탄핵의 지금 궁지가 궁극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한 대로 트럼프가 이제는 북핵 협상을 서두르지 못할 것이다. 무리한 합의를 발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사람은 하도 비상식적인 사람이라서 탄핵 궁지에 몰리면 북한의 비핵화를 서두를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매우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폭로한 사람은 내부 고발자로서 백악관에 파견된 CIA 요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위기가 가중될수록 트럼프가 지금 외교적 성과가 절실해서 북한을 가지고 탄핵 정국에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재선 실패 확률이 커지게 되면 아예 협상이 막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트럼프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것이 트럼프가 더 이상 장난을 못 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이게 천천히 가게 되면 트럼프가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지금 단계적으로 이렇게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자기의 위기를 직감하고 상황이 아주 나빠지기 전에 그걸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북한의 핵 보유 용인을 한국과 일본 등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 지금 비핵화를 큰 틀 속에서 두세 단계로 나누어서 한다. 이렇게 갔을 때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아예 협상이 안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탄핵으로 좀 있다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 직감이 들면 그 전에 장난을 못 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돌발 거래를 지금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는 폼페이오가 실무회상 날짜까지도 못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9월 말의 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사실상 물 건너 간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사태를 잘 통제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까지도 지금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 인사들은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부적절한 접촉 과정에 미국의 국무부 관계자들이 관여했는데 폼페이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된 의혹으로 지금 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금 국무부에 우크라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2차례나 요구했는데 폼페이오가 최종 마감 시간까지 응하지 않았고, 이 소환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응하지 않으면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오가 조사 상황 전개에 따라 본인이 직접 나서서 진술해야 될 상황이 지금 놓여가고 있어요. 자, 언론 인터뷰에 줄리아니 변호사, 뉴욕시장을 했던 트럼프 측근은 우크라이나 측 인사들을 만날 때 국무부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폼페이오가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부적절한 통화 내용을 인지하고
그 후속 조치를 지원하도록 승인했다면 폼페이오한테도 지금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폼페이오는 내년까지 있다가 상원 의원에 출마하고 이후 트럼프 이후 대권 주자를 가려고 하는데 그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연결됐을 때는 이제 물 건너 가버리는 거죠. 자, 잘못하면 이 사태가 폼페이오 외에 펜스 부통령, 멀베이니 비서실장, 바 법무장관까지도 탄핵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법무장관은 이 젤렌스키 만나보라고 트럼프가 통화해서 직접 이름까지 언급해 연결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젤렌스키하고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저 이번에 그 23일 날 뉴욕에 유엔 회담에 갔을 때 둘이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보도도 안 되고 그냥 쇼팽 콘서트 언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행사여서 이 보도도 거의 안 됐는데 자, 폴란드가 지금 사법 계획이 아니라 이 사법을 갖다가 완전히 깔아뭉개는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명을 받는 법무장관이 아예 검찰총장까지 겸직하도록 사법 개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유엔 총회까지 가가지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 러시아도 아닌 폴란드 대통령을 만난다길래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이 뭘 쓸 게 없나 알아보다 알게 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폴란드하고 헝가리가 극단적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져 가고 있지요. 폴란드는 2015년 정권 교체한 후 법치를 파괴하는 사법개혁을 계속해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이렇게 가고 있다. 제가 전에 한번 인용을 했는데 비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 국가, 이것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파괴되어지는가 하는 책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다고, 그 대표적 사례가 폴란드, 헝가리 등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좌파 청산의 일환이라는 폴란드 사법개혁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이 나라 지정학적인 역사 그리고 최고 실세 개인의 순환사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이 실세 아바타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지금 최악의 스캔들이 터진 상태에서 폴란드가 10월 13일 날 총선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이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은 그야말로 이 폴란드가 독재적으로 가면서 좌파 청산이라는 명분하에 독재적으로 가면서 폴란드가 2016년부터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겸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법무장관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게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당이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제대로 이렇게 싸우지도 못한 채 통과가 돼 버렸습니다. 자, 지금 폴란드는 정권의 세파트가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하고 있습니다. 법치 수호에 선 법관들이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어요. 검찰이 송두리째 정권의 앞잡이가 돼 버리니까요. 폴란드 여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카진스키는요, 저 동생이 대통령을 하다가 2010년에 비행기 사고로 러시아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분노, 이런 게 겹치면서 이 사람이 거꾸로 돌변해서 지금 법과 제도를 다 그냥 무시하고 그야말로 검찰을 정권의 앞잡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 폴란드의 대통령과 문재인이 만난 것은 그야말로 한국도 그렇게 가고 싶다라는 욕망의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수장 등의 정경두가 고발되었는데 검찰이 아주 빠르게 지금 배당을 해서 10월 초에 지금 아마 고소인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경두는 그간에 이 엉터리 남북 군사 합의를 이렇게 쭉 유지해 왔죠. 그걸 또 밀어붙였던 송영무, 정경두 두 사람이 지금 대수장에 의해
고발이 되었던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검찰이 빨리 지금 배당을 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 검찰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정의를 세우는 김에 철저하게 이 정경두하고 송영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정의를 세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정경두의 이 궤변이 나왔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지금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우리도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 북핵 미사일은 유엔 제재 위반 대상이지만은 우리 미사일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산가족 상봉 지연이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 했는데 북한은 후한무치의 극치라고 이 문재인의 발언을 조롱했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주한미군 사령관인 에이브럼스가 지금 미국 본국에 간다고 10월 1일 벌어지는 이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 중에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사성장군 회의와 미육군 협회 회의에 참가한다고 참석 못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최근에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한미 동맹의 약화와 매우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쾌감이 유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지만은 시정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해리스 대사가 보이고 있는 행보와 유사한 태도를 지금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체제 보장 요구가 허구고 실체 없는 기만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거는 그야말로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없애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을 없애버리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북한이 체제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한미 동맹이 가하는 위협 제거, 한반도 주변의 미군 철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해구산 제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켜 버림으로써 북한이 언제든 한국을 갖다가 먹기 좋도록 하기 위한 핑계지 이것이 체제 보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라고 지금 미국 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데니얼 레슬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이 미국에 사실 관련되는 북한 정보를 전해야지 장밋빛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북한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한 정보를 미국 측에 전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한 2달 안에만 북한과 협상이 걸리지 않으면 아마 저 사람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힘이 빠져서 북한과 더 이상 위험한 단계적 비핵화 협상 같은 것을 못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 2달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